부동산 개발의 이제 분석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줄여가지고 이제 부동산 분석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작년에도 여기가 나왔었죠. 작년에 거기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책에 보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눠지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5단계가 중요하죠.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그리고 타당성, 투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설명드린 앞에 3가지인가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은 시장에 초점을 둔 것이고, 뒤에 2가지 타당성하고 투자 분석은 개발업자 결정에 초점을 뒀다라고 이제 구별만 잠깐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밑에 있는 내용 가지고 쭉 연결을 해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줄여서 부동산 분석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논한 것이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죠. 지역 경제 분석에 대한 논리는 그렇게 정답 체크는 거의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상 지역이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정해져 있는 대상 지역은 정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 목동이라는 지역에서 개발업자가 개발하고 싶다. 근데 저 지역은 정해졌는데 이 지역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할지가 지금 안 정해진 거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이 좋은지, 상가가 좋은지, 원룸이 좋은지, 옵시텔이 좋은지 아직 몰라. 그럼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상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거 점유, 자동차 보유, 소득 수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는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에 대한 논리죠. 그 대상 지역에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면은 모든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키워드 싸움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아직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만 정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제 수요와 그 키워드가 이제 잡으면 되는데, 그 수요하고 이제 여기 공급이 나오면 안 돼요. 아직 공급 상품에 대한 내용은 분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전체자를 조사한다 그래서 총량적 지표라는 키워드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역 경제 분석, 그래서 밑에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해놨으니까 모든 부동산에 대한 키워드가 되면서 이제 수요와 시장, 영향 미치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고, 결과적으로 이제 총량적 지표 쭉쭉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료가 이제 수집이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의미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작년에 여기서 단독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시장 분석이 등장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분석은 대상 지역은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키워드가 특정 부동산이 나와야 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개념은 딱 이렇게 나오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이 특정으로 바뀌었다는 논리고, 이때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 같이 나오는 것이 밑에 2번에 설명됐듯이 저기 판서해드린 저 내용이죠. 공급 부동산을 뭐 한다?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고. 요게 작년에 단독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층을 이제 아까 그 세분화시키는 거죠. 세분화된 수요층에 맞춰 소득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층이 세분화되면은 세분화된 수요층에 맞춰가지고 공급하고자 상품을 이제 차별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나오면서 모의고사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요거를 반대로 많이 언급하죠. 수요층은 차별화하고 공급 부동산은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엇박자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수세 공차죠. 그래서 수요층은 세분화하고 공급 부동산은 차별화하고, 이게 오케이? 그럼 이제 수요층을 세분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차별화는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럼 세분화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가능 사용자 범주한다. 범주라는 것은
비슷한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뭐 성별이라든지 소득순이라든지 연령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소비자가 분류가 돼 동질적인 그룹으로 집단이 형성이 분류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다 제품을 차별하는 거죠. 20대에 공급하는 제품과 50대에 공급하는 제품이 성격이 비슷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 특성에 따라 시장을 차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층을 나누는 것은 세분화, 거기에 맞춰서 공급 제품을 나누는 것은 차별화, 수세, 공차 이렇게 하시면 돼. 시장 분석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용상으로 별로 이제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세분화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이 똑같이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자체에 초점을 둬가지고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분류를 해놨으니까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과연 세분화시킨 수요층한테 공급을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임대가 될 것이냐, 얼마 정도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단계가 시장성 분석이지. 그러니까 차별화된 부동산의 제품의 시장에서 판매 가능성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동산 자체에 초점을 둬가지고 시장성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 상품의 경쟁력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아마 개념상으로 이제 시장성 분석이 제일 출제 많이 하니까 요거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지. 어떻게 나왔을까? 1번을 거의 똑같이 써놨죠. 그 여기다 가로를 쳐놨어. 가로 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1번 시장성 분석.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재밌지 않아요? 네, 이렇게. 교차보다는 훨씬 더 쉬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 들어가잖아요. 교차는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라고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교차는 지난번에 고통받으신 것 같은데 정형화된 틀에서 나오는데 투자론은 막 응용해. 그러면 이제 안 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지. 뭐냐면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이제 구체적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왔죠. 이거를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구체적 분석인데 일반적 분석이라 해가지고 글자 장난을 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하고 매매 임대 가능성 구체적 분석할 때 이때 시장성 분석 방법으로 중요한 게 이제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흡수율 분석은 어느 단계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 방법이야. 저 3번에 저거들은 이제 3번에 나온 것처럼 흡수율 분석이 이제 시장성 분석 방법인데 이거 시장 분석 방법 하면 틀려요. 시장성 분석 방법으로서 흡수 주로 활용되는데 여기다가 성자를 살짝 빼버려. 성자 빠졌을 때 현장 그 다급한 그 상황에서 이게 빠진 것이 이제 확인될 수 있을까요? 확인하시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렇게 등등등. 그러면서 흡수율 분석에 대한 상황 설정이 쭉 나오는데 이 분양하는 사람들은 분양률 조사하는 것이고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임대율을 조사하는 거야. 그 정해진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하는 기간 동안에 한 얼마 정도 임대 분양이 됐을까. 밑에 보니까 1층에서도 오늘 이제 철거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흡수율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기간 임대하는 기간이 흡수율 기간이 될 텐데 분양 기간 동안에 한 얼마 정도가 분양됐을까 궁금하네요. 얼마 됐을까?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좀 들어가는 사람한테 상품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아우디 8 시리즈로 상품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수요율에 대해 조사하는 거야.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세분화시킨 수요층한테 공급했을 때 과연 흡수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임대되고 분양이 될 것이냐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목적이 있죠. 목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하나 나오지. 추세를 파악할 때 당연히 개발업자들은
과거 흡수는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하겠지. 목동에다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개발업자들은 과거 5년 동안에 목동의 경쟁업자들이 분양했을 때 분양률을 이미 조사했을 거 아니야. 과거의 자료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현재 차별화된 데이터를 집어넣겠죠. 현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임대가 분양이 될 것인가. 미래 흡수율, 이게 또 키워드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잔치야. 시장성 분석에 대한 논리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이제 단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 차별화된 상품을 세분화시킨 수요층한테 만약에 분양했을 때 얼마 정도 임대되고 분양될 것인가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야. 근데 이걸로 분석이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뭘로 환산해야 되냐? 돈으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등장하지.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나오고요. 타당성 분석은 그대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 매매 임대 가능성을 통해서 분양률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률 조사한 걸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단계. 수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수익, 이윤. 이런 단어들은 타당성 분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조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이건 충분히 많이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온 게 있어요. 어쨌든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수익성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수익, 이윤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타당성 분석할 때 그 체크가 되어 있어요. 책에. 타당성 할 때 역시 복합 개념으로 타당성 분석하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죠. 타당성 분석하는데 이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아마 안 낼 거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 수준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무슨 타당성이다? 경제지. 법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 진행하면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대. 그럼 하면 안 되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돈을 엄청 번대. 100만 원 개발비 투자하면 한 1조 버는 사업이래. 100만 원에서 1조. 근데 법으로 허가가 안 되는 사업이야.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뭐 나중에 끌려 들어가서 나중 문제고 어쨌든 100만 원에서 1조? 해야지.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역시 금전적으로 모든 걸 환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는 거죠. 한 두 번인가 한번 나왔었죠. 오답도 한번 나왔었고 정답으로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개념에 수익성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서 타당성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느냐 그 스킬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타당성 분석 결과 비록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업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여러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이유가 타당성 분석을 논할 때 타당성 뭐 하는 거냐면은 투자론에서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한 적이 있었죠. 뭐하고 뭐를 비교해서 의사결정했었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것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해. 어느 게 더 커야지 투자 결정하죠?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 결정하잖아. 그럼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뭐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요거를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저걸 해석하면은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기대 수익률 자체만 가지고는 개발은 그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이 기대 수익률 데이터가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 개발업자마다 뭐가 달라요?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준과 비교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이렇게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지만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최종 결정 못 내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 투자 분석이 필요한 거죠. 투자 분석에서는 전 단계가 어디야? 타당성이죠. 전 단계에서 그 분석된 결과치가 그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최종 결정하라 이런 의사결정 지문이 있어요. 원서에 보면은 여기서 최종 판단하죠. 여기 최종 판단하는 논리는 이제 투자론의 영역이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그럼 위에 전 단계에서 기대 수익률 조사가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요구 수율과 비교해 가지고 요것이 더 크면은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흐름에 의해서 키워드를 잘 잡아서 골라낼 수 있는 그 순발력, 요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하도 유명한 지문이라서 GCC 타투라 그러죠. GCC 타투. GCC 타투인데 어차피 나오는 것은 요 시시타야. 시시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시장성 분석이지. 이렇게 강조했는데 작년에 여기다 가로칠 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문제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나? 이게 어쨌든 GCC 타투의 시시타인데 이게 시장성 분석이 많이 나오는 배경이 요거를 단독 문제로 출제한 경우도 있지만은 개발론에 대한 테마가 범위가 주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2개 이상을 내는 과정 중에 한 테마를 가지고 독립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종합 문제를 많이 내. 그러니까 뭐 개념도 나오고 보기에 절차, 위험, 타당성, 부동산 분석의 유형 여러 가지를 내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낸다 그랬을 때 요것이 이제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사실상 가운데 박혀 있고 흐름에 의해서 단어를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걸 틀리신다는 것은 우리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GCC 타투, GCC 타투, 시시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걸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뭐 파격적으로 꼬아서 내진 않아요. 실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 파트라서 이거를 이제 너무 확장하면은 시험 범위가 이탈이 됩니다. 지역경제 분석에 대한 논리가 나왔죠. 대상 지역 모든이 빠졌는데 어쨌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다 분석한대. 모든 자료 수집 단계라는 뜻이죠. 지역경제 분석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지역경제 분석 나오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 현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시장 분석 나왔죠.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 등장했고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는 거다. 맞아, 틀려? 맞죠? 그대로 나온 거잖아.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연습하시다가 시장 분석은 요 지문 가지고 정의 내리시면 돼.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에서 세분화의 개념이 나왔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하는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 시장 구분하는 거다. 아니요? 세분화는 수요 특성, 차별하는 공급 수세 공짜. 세분화는 수요자, 차별하는 공급 상품.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자국만에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이야. 이게 기출이 되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여러분 3월 달에 처음 모의고사 보실 지금 3월 달 아닌가요? 맞죠? 지금 3월 달이네. 야,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어쩐지 날씨가 좀 따뜻해졌더라. 어쨌든 그러면 이제 3월 첫 모의고사 보실 때 첫 번째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한 20점대 정도 형성이 되면은 합격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40문제 중에 20점이면은 8문제죠, 8문제. 8문제, 10문제 맞으시면은 뭐, 이거 석세스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중간 모의고사 보시다가 아마 어느 출판사든지 다 똑같은데 요거를 살짝 바꿔서 내지. 특히 이게 작년에 단독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이걸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언급하지 않겠는가. 글자 바꿔요. 세분화랑 살짝 바꿔가지고 냈을 때 방금 이렇게 해놓고 바로 해도 틀렸는데 그 바꿨을 때 곤란할 수가 있으실까. 이제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에 대한 기출문제 연습할 때 요 지문과 요 지문이 있죠. 요것만 연습하면 돼. 시장 분석은 그냥 끝난 거야. 다른 거 안 내죠.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문제가 아까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신 분들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서 세분화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한번 읽어보니까 공급자 신용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공급자의 선호도를 구분하는 거? 이거 아니지.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였잖아.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제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일정 기준에 의해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나누는 거래. 소비자를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죠.
동질적인 소집도 나누는 거를 우리가 범주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가 공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공급형 주택이 가장 팔릴 수 있는 시장. 이거는 뭐냐면은 차별화에 대한 설명이겠죠. 차별화를 할 때 요걸 설명하는 것이고 세분화가 이루어진 정보가 증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세분화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수요층을 비슷하게 묶어야 돼요. 이게 뭐지? 해서 읽어보니까 어디서 손이 갔을까? 2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것도 공부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걸 낼까요? 시장 세분화가 기출에 된 거 확인했으니까 차별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차별화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거니까 차별화로 물어봤으면은 아마 4번은 좀 비슷하게 차별화에 맞춰가지고 분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분화하고 차별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분석에 나왔던 내용들을 분류 한번 살펴봤으니까 가장 많이 언급하고는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 현재 미래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조사. 맞죠? 매매 임대 가능성 이렇게 딱 나오면 맞게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장성 분석 개념할 때 요걸 기출에 나왔던 요거 가지고 정의 내려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흡술 분석 6번에 나왔는데 어느 단계에서 논하는가? 흡술 분석하면은 시장성 딱 떠오르셔야 돼. 동시에 떠오르셔야 돼. 그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시장이 일정 기간, 흡수 기간인데 소비되는 비율, 이게죠. 소비되는 비율, 이게 흡수율이야. 조사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래. 맞죠? 그 흡수율 분석에 대한 논리도 요거 지문 가지고 개념을 정의하시면 돼.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어. 그러고 이제 흡수율 또 나왔어. 추세를 파악에 도움 주는 것은 과거 및 현재 추세 정확히 파악하는 주된 목적이다.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틀렸지? 어느 게 바뀌었을까? 아니 과거는 들어가는 거 맞는데 뭐다 미래가 들어가야 돼. 미래. 무조건 추세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잖아. 시계열적 분석이니까 미래라는 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목적고 미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걸 살짝 바꿨어요. 이 당시 이게 틀린 지문이었어. 현재 미래 이게 말장난이죠.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흡수율 분석에 대한 논리 유명한 게 이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그다음부터 많이 나오지 않는데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GCC 타투에서 몇 번째? 4번째 나온 거 무슨 개념만 잠깐 물어봤으니까 무슨 단어? 수익. 이런 표현이 등장해야 돼. 수익이 앞에 다 필요 없고 단어만 찾으시면 되는데 수익. 맞지? 그렇죠? 좀 오래됐어요. 하도 시장성 분석이 득세를 부리면서 나머지는 잘 언급이 않더라고요. 그럼 요것이 이제 언급했는데 타당성 분석 아까 보셨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이죠. 법경기야.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타당성 분석이래요. 아니라 그랬지. 돈이야 돈. 개발업자가. 돈이 가장 중요해서 법이 아니라 경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잘 안 낼 겁니다. 그나마 손이 좀 많이 갔던 게 이거였었죠. 타당성 결과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 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 타당성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맞죠?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걸 연습할 때 이 부분이 테마가 있구나. 그러면은 GCC 타투에 대해서 나왔던 지문들을 잘 살펴보면서 개념이 이렇게 언급되는구나라고 그거를 항상 강조하면서 내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파격적으로 막 변질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틀을 한 다음에 이 정형화 틀이 글자를 살짝 바꿨을 때 이것이 오답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스킬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